완전히 정신을 잃어서 저는 사실 그때 이후로는 기억이 없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 치앙마이의 응급실에서 눈을 떴었죠.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었어서 CCTV도 공개도 안 해주고 그럼 약간 네. 부패한 느낌이 냄새가 나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오늘도 제가 숨은 보석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비된 오른팔 대신에 왼손으로 그림 그리고 있는 작가 덕구라고 합니다. 와! 지금 덕구라고 하셨는데 덕구가 무슨 뜻이에요? 제 모습을 캐릭터화 시킨 게 고양이 캐릭터인데 만화를 그리자고 마음을 먹었을 때 독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내야겠다라는 뜻으로 독한 고양이 줄여서 덕구라고 하기도 했었고 덕구라는 이름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데 네. 인상은 너무 선해요. 도끼가 많이 빠졌어요. 도끼가 하나도 없는데? 애견남 같은데? 뭔가 좀 더 유연함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덕구인가요? 네, 제가 만든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가장 큰 특징으로는 네. 오른손에 이렇게 붕대를 하고 있어요. 모든 에피소드가 다 실화이기도 하고 그림이 사실 허접하잖아요. 그림이 되게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 있거나 장애가 계신 분들이 장애에 대해서 약간 진지하거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내 상황이 그렇게 또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아니구나 그런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희가 한번 본 적 있다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비행기에서 일하던 승무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어쩐지 외모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또 미라클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고 살짝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4년 만에 저희가 다시 만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쳐서 또 이렇게 뵐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당시에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승무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팬데믹이 계속 길어져서 앞으로의 좀 미래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행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만화로 기록을 해보자 거의 팬데믹이 끝나가는 시점에 치앙마이로 떠났었는데요. 보통 스쿠터를 타고 쭉 일대를 여행을 하게 돼요. 이제 한국에 돌아오기 이틀 전에 마주오던 현지인 오토바이랑 충돌 사고가 생기면서 완전히 정신을 잃어서 저는 사실 그때 이후로는 기억이 없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 치앙마이의 응급실에서 눈을 떴었죠. 이 팔이 어떻게 된 거죠? 목이 5군데가 금이 가고 쇄골이 부러지고 팔은 안 움직이는 그런 상태였어요. 저는 이제 쇄골뼈가 부러지면서 신경을 눌러서 이거를 수술하게 되면 이제 서서히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약간 희망 회로를 돌렸는데 알고 보니 그 경추 쪽에서 팔의 움직임이랑 감각을 관장하는 신경 다발이 아예 그 코드 뽑히듯이 이렇게 뿌리가 뽑혀서 얘를 연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쪽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사실 마비일 거라고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마비면 통증도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결국에는 팔을 살릴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 이제 확 무너졌었죠. 의사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법이 횡격막이랑 허벅지에서 신경을 떼서 숨 쉴 때마다 팔을 살짝 들어 올리는 정도로는 되는데 실례 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숨을 들어 마실 때 오! 팔이 이렇게 올라가고 숨을 내쉬면 이렇게 살짝씩 떨리고 약간 자세히 보면 이 팔이 숨을 쉬어요. 오! 팔이 움직여요. 오, 진짜 신기하다. 이두가 살짝 숨을 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두가 숨을 지금 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렇게 눈을 떴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사실 꿈인 줄 알았죠. 다치고 이제 친구들이 저희 누나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가장 빠른 비행기로 부모님이랑 누나가 딱 왔는데 가족들 얼굴 보니까 이거 현실인가? 라는 자각이 들면서 좀 감정이 그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딱 3일 전이 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찾아와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3일 뒤에 사고가 나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진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 이제 놀래서 달려오셨고
살아있으면 됐다. 한국 가서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이제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죠. 이제 한국에 오는 과정도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가장 크게는 제가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는데 형사적인 그런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출국이 풀리지도 않고 당연히 제가 피해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사고가 같이 난 상대방은 면허가 없는 분이었고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었어서 오히려 배상을 받고 한국으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뭐 CCTV도 공개도 안 해주고 약간 시간을 끌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고 아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 네. 부패한 느낌이 냄새가 나네요. 결국에는 제가 가해자 인정을 하겠다라는 서류에 이제 서명을 하고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 신경이 중요하니까 네. 비행기를 타고 오신 거구나. 네. 이런 일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현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외국인이 뒤집어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네. 어떠셨어요? 한 달 반 만에 집에 돌아오게 됐을 때 저는 너무 변했는데 제 방은 너무 그대로인 거예요. 뭔가 거기서 느껴지는 약간 허무함?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막막했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커튼 쳐놓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누워있거나 하면은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를 볼 법도 한데 멀쩡하게 행복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보기 싫어서 스스로를 약간 가뒀던 것 같아요.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제가 책에도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빠졌던 우울증에서 네.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어머니께서 먼저 병원에 가셨어요. 음. 어머니께서도 우울증을 같이 앓으셨고 내 아들을 이제 지키려면 내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제 가서 진단 받으시고 너도 병원에 같이 가보자. 병원에 같이 가서 상담 받고 약도 복용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림도 시작을 하면서 되게 시너지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빠져나왔던 것 같아요. 원래 오른손잡이신가요? 네, 원래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때 당시에 왜 하필 다쳐도 오른손을 다쳤지? 라는 그게 되게 컸었는데 오히려 다칠 거면 오른손을 다쳐서 왼손으로 극복하는 게 더 드라마지 않나. 얼굴 표정은 애견남인데 말은 되게 돋고 다친 지 2년 정도 되신 네네. 거잖아요. 2년 만에 마음도 극복하고 지금 이미 전시회하고 있는 정도면 네. 사실 진짜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지거든요. DM을 많이 받아요. 저처럼 사고로 다치신 분들한테 네. 되게 빨리 극복하신 게 너무 대단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받으면 제 몸 상태나 사고를 아예 잊을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뭔가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그림이었구나. 저한테는 그림이었고 제가 그린 거를 다시 보잖아요. 그럼 뭔가 제 3자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남이 다쳤다고 하면 야, 너 할 수 있어. 너 힘내. 별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실 말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으로 또 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니까 좀 더 빨리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얘기다. 네.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나의 진짜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그림에 넣고 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적응이 되셔가지고 양손을 쓴다는 게 어떤 건지 네. 지금 까먹었거든요. 그냥 원래 한 손만 쓰던 사람처럼 살짝 꿈에서 오른손이 돌아오는 꿈을 꿔요. 너무 알죠. 예. 네. 그런데도 제가 한 손만 쓰던데요. 꿈에서. 그 얘기하니까 예전에는 다리를 쓰는 꿈을 많이 네. 꾸니까 자꾸만 내가 다리 당연히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리 힘을 주면서 일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눈을 떴는데 자연스럽게 팔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느 순간 내가 다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생활하는 나가 돼버렸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그렇게 약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하드릴 일이 있다면서요. 제가 다친 처음 스토리부터 지금에 오기까지 2년의 여정을 만화로 그렸었는데 그거를 다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덕구 작가님의
책! 와, 감사합니다. 와, 야, 이름이 삐뚤빼뚤 그래도 전진 어떤 뜻이죠? 제 캐릭터도 굉장히 삐뚤빼뚤하고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도 가보지 못했던 길들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힘듦이 있을 텐데 그래도 전진을 하겠다.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또 각자만의 힘듦이 있으실 거잖아요. 각자만의 그런 삐뚤빼뚤한 길이지만 전진하셨으면 좋겠다. 힘이 되고자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책에 진짜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마라탕 에피소드가 좀 예. 기억에 남는데 네. 일단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어딜 가거나 뭘 하더라도 약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 근데 혼자 마라탕집을 갔을 때 재료를 담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마라탕을 혼자 먹을 수 있냐 없냐. 이제 어느 순간 혼자 도전을 해보자. 어쨌든 처음이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사실 마라탕집 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쟁반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그리고 저는 책 표지에 네. 이렇게 쓰신 글이 너무 좋아요. 중요한 건 무엇을 잃었는지가 아니라 남은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왼팔로 과거에 오른팔이 할 수 있었던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네. 계신 거잖아요. 네. 독고님이 쓰신 이 문장이 네. 저한테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독고님은 사고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한다면 좀 어떠세요? 정말 솔직하게 지금이 살짝 더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뭔가 그전에는 되게 남들이랑 비교를 많이 했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남들이랑 비교 자체를 좀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뭐 저번 주에 그렸던 그림보다 오늘 그렸던 그림이 조금 더 나아졌네. 약간 이런 거에 성장하는 기쁨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로 제 이름을 걸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되게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영상 편지하시면 뭐 가족들한테는 조금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럼 가족들한테 하실까요? 그럼 가족들한테 할까요? 지금 뭐 하면 가족들한테 아니 독자들한테 이렇게 다치고 지금까지 오면서 진짜 완전한 불행도 없고 또 완전한 행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비로소 찾게 된 것 같아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가진 어려운 환경 또 결핍이 있다면 그 이야기대로 또 나다운 개성이 될 수 있으니까 자신만의 또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한테도 짧게 한마디. 제가 가족분들 평소에 아니 제가 사전에 봤는데 MBTI T시더라고. 제가 좀 많이 예민했던 것 같아요. 가족분들한테. 분들 가족들한테도 성거웠어. 집에 이제 오면 나 너무 힘들어, 나 할 수 있을까 계속 하면서 징징대기도 했었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이제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미라클을 통해서 가족분들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독고님의 앞으로의 계획. 저의 뭐 앞으로의 계획은 저의 도전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생겼으면 좋겠고 계속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연말에 한 번쯤 있을 수도 있고요.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오, 네. 와. 네, 좋습니다. 저희 미라클도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독고님을 팔로우업하면서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와!